예, 네, 오늘 52일 동안 진행되는 느헤미야 철야기도의 첫 시간입니다. 우리 이용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 동북아시아 대한민국 여기를 위해서 미국의 어떤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내용도 기도 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강의 주제를 제가 여기서 이제 이 기도원에서 여러 번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시 준비를 새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실 때 그 내막을 미국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 과정이라든가 절차를 알면은 훨씬 더 이제 기도할 때 그 생생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의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도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미국 선거에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이라는 그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이죠. 요 두 사람이 지금 이제 대결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누가 이기는 것이 우리한테 더 좋을까? 뭐 물론 그것은 제 그 개인적인 견해가 속해 있는 것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 45일입니다. 우리 이 기도회가 이제 52일이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도 한 일주일 동안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이 선거할 때마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야말로 정말 그 중요한 선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이제 미국 선거를 뭐 수십 번을 이제 학자로서 관찰을 했는데 이번 선거는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중국, 북한, 대만, 홍콩의 운명에도 정말 그 큰 영향을 미치는 선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나아갈 방향, 세계가 나아갈 방향 이런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선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가서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되는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표도 없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올바르게 투표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결과가 우리한테 좋았으면 좋겠다. 우리 기준은 우리 대한민국한테 좋은 후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 세계를 위해서 좋은데 그것이 누구인지 뭐 점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하고 트럼프인데 한 특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옛날까지도 아니에요.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대통령 취임할 당시에 나이가 제일 많은 대통령이었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늙었다. 그때 60대 후반이었습니다. 너무 늙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그 젊은 후보가 나왔는데 젊은 후보가 월터 몬데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월터 몬데일이 레이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이 너무 늙은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라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인데 잘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물어봤더니 그 레이건 대통령이 참 순간적인 기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처럼 젊고 경험 없는 사람, 젊고 경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비를 앞으로 걸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나이 많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끝났고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둔 일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년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가 만 70세입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의 기록을 깨서 미국에서 나이 제일 많은 대통령인데 바이든은 지금 현재 만 77세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78세에 이제 취임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4년이니까 80살이 넘는 80이 넘어도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뭐 건강하면은 할 수 있죠. 예, 건강하면 할 수 있겠지만은 옛날 그 우리 구약에 나오듯이 120살까지 사는 사람, 900살까지 가는 사람 뭐 이런 할 수 있지만은 지금 기준으로는 미국에서도 그런데 나이 많다는 얘기는 사실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이제 치열한 선거전을 하는데 좀 이상한 거가 있어요. 한 사람은 선거운동을 안 해요. 왜? 지하실에 숨어 있습니다. 지하실에 숨어서 잘 안 나와요. 그래갖고 트럼프는 막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사람들 별명을 잘 짓죠. 저 사람을 이제 맨 처음에는 얼굴이 막 졸리는 사람 같아서 슬리피 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졸리는 조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항상 지하실에서 안 나오니까 벙커 조, 벙커에 숨어 있는 조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요새는 바이든에다가 그 스펠링을 히든 그러면 숨어 있다는 소리죠. hiding 바이든, 숨어 있는 바이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고 있는데, 제가 4년 전에 말이죠, 트럼프가 된다고 얘기할 때 저 혼자 트럼프라고 그래가지고 대단히 외로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신문도 안 보니? 신문도 안 보냐? 다 클린턴이 된다는데 너 혼자 왜 트럼프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다 따져보니까 트럼프가 될 것 같더라고요. 좀 불안하지만은. 근데 금년에는 너무나 불안하지가 않아요. 트럼프 된다는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근데 보니까 여론조사 보니까 조 바이든은 49%, 트럼프는 41%, 그게 7월 중순 겁니다. 와, 그러면 8%나 밀리네. 그러면 트럼프가 떨어지겠네. 트럼프가 지난번에 2016년에 대통령 될 때 여론조사에서 앞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격차가 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10% 이상 앞섰습니다. 그런데 선거하는 날 보니까 트럼프가 이기는 거로 나오더라. 그러면은 여론조사가 믿을만 하냐? 못 믿겠답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최초가 1984년입니다. 벌써 36년 전 얘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두 번째 출마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인기 좋은 대통령입니다. 정말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대통령 되는데 10월 달에 여론조사에서 지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지는 거로 나온 사람이 미국에 선거할 때 50개 주죠. 나중에 결과가 나온 날 보니까 49주를 이겼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달 후에 49주에서 50분의 49를 이기는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뒤져 나온 것을 보고서 이거 못 쓰는 거구나라고 저는 그때 이제 인식을 가지게 됐는데, 이런 일이 많아요. 최근에도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여론조사 대중매체를 안 믿는다. 40% 정도가 믿을만해. 신문에 나온 소리 믿는 사람이 4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더 안 믿는 사람들이 공화당 사람들입니다. 보통 어떤 여론조사도 민주당 대통령이 앞서는 거로 나와요. 민주당 대통령이 한 5% 앞서면 공화당이 보통 이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특이한 그런 현상이 미국에서 나타납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69%맨 끝에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69%가 언론 믿을만해. 자기네 후보가 항상 높게 나오거든요. 맨 밑에 있는 빨간 색깔이 공화당 사람들입니다. 공화당 사람들은 언론 그거 믿을 수 있어가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사람들은 물어보면 누구 찍을 거예요? 그러면 대답도 안 합니다. 찍을 사람 없어요. 그러고 전화 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투표장 가서 전부 자기 후보 찍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도무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여간 다쳐서 41%가 여론조사를 믿는다라는 그런 통계가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항상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트럼프 여론조사 퍼센트가 바이든을 앞섰습니다. 아주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분이
미국에도 이제 우리나라 신문사가 많이 있죠.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다 미국에 있습니다. 미주 중앙일보의 정치부장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미국 소식을 드문드문 유튜브로 전해줍니다. 근데 바로 그 어제죠. 어제 날짜 9월 17일 날짜로 전해준 소식이 미국에 있는 한인들, 미국에 있는 그 여론조사가 트럼프가 앞서는 거로 바뀌었다. 이건 뭐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바뀌었대요. 처음으로. 금년 들어서 여론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 가보면은 소수인종들, 흑인들, 히스패닉, 동양 사람들, 그 소수인종들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으로 이게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금년에 보니까 한인들의 트럼프 지지율이 65%. 이거는 보통 때 없었던 일입니다. 예, 이렇게 놀라운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그렇게 열렬히 지지를 하게 되었지? 트럼프가 중국을 지금 누르는 걸 보고서 중국 문제를 해겠다고 나오는 것을 보고서 거기서 마음이 동해가지고 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중국이란 나라를 기독교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무신론 국가라고 봅니다. 세계 최대의 무신론 국가. 북한, 바로 우리 위에 붙어 있고 중국하고 한국 사이에 있는 북한은 세계 최악의 무신론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무신론 국가와 세계 최악의 무신론 국가, 이 두 국가를 정말 쩔쩔매게 만드는 대통령이 앞으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트럼프다라고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조차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그래서 최근에 봤던 뉴스 중에서 상당히 반가운 뉴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말이죠. 여자를 부통령 후보로 뽑은 세 번째입니다. 미국 이제 지금 대통령이 45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을 여자로 한 경우가 지금이 세 번째인데 앞에 두 번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여자가 대통령으로 나왔었죠. 근데 카밀라 해리스라는 저 사람을 나는 백인으로 알았습니다. 맨 처음에. 근데 보니까 뭐 어머니는 인도 계통이고 아버지는 뭐 저쪽 어디 남미 어디라는데 아버지가 백인 같아요. 그러니까 남미 사람들도 백인이 많습니다. 스페인 사람들하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민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계통 어머니가 약간 피부가 검은색인데 그래서 자기가 유색 인종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야심이 많은 그런 캘리포니아 이제 상원의원이에요. 근데 바이든이 저 사람을 후보로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별로 이렇게 이 득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하고 이제 4년 지나고 이제 재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클린턴 대통령 때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여러분 혹시 부통령 후보 기억합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도 존재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펜스는 존재가 있습니다. 부통령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대통령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유고가 됐을 때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탄핵을 당해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펜스 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기독교 신자들이 좋아하는 정말 괜찮은 부통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트럼프 탄핵시킨다고 그랬을 때 탄핵시키면은 더 무서운 사람이 대통령 될 걸 민주당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펜스가 그러죠. 더 보수적이고 더 공격적이고 더 기독교적이다. 그 사람은 자기 특별 상표가 당신은 누구요? 나는 기독교도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수파요. 그리고 나는
공화당원이죠. 순서대로 기독교가 제일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핵전쟁 그런 위기가 나면은 부통령하고 대통령이 멀리 떨어집니다. 같이 있으면 둘 다 죽으면 나라가 지부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어디로 가고 부통령은 또 어디 가서 숨고 해요. 9.11 때 그랬습니다. 9.11 때 부통령은 다른 지하 벙커로 가고 대통령은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런 그 부통령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 후보들이 나와서, 그거 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의 그 여러분 저기 나오는 그 트럼프 사진 한번 보세요. 젊게 생겼죠? 42살 때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42살짜리 트럼프가 아주 큼직하게 소개가 됐는데, 저 신문이 한겨레 신문 1호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나오는 날, 그게 1988년 5월 15일인데 트럼프가 1987년에 정말 1987년도 미국 최고의 책을 썼는데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이 1년 만에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나오면서 이제 그 책을 광고를 냈는데, 이제 한겨레 신문에도 그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꿈, 재계의 새 우상 트럼프, 그리고 거래의 기술, 책을 이름을 조그맣게 썼죠. 거래의 기술을 사서 읽어보세요. 그러는데 그 밑에 아이오코카를 능가하는, 아이오코카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미국의 경영인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보면 이건희라든가 뭐 이런 데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아이오코카보다도 이 사람이 더 훌륭한 경영인이다. 그래놓고 뭐라고 썼습니까? 그 빨간 줄, 미국의 대통령감으로 지목받는 도널드 트럼프. 42살 때 대통령감으로 지목받았는데 28년 후에 대통령이 진짜 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기서 알 수가 있는데, 하여간 뭐 오늘 그 트럼프하고 바이든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나왔을 때 나는 저 책을 보고서, 저 책은 2015년 11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2015년이니까 대통령 선거가 2016년 11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1년 전에 나왔는데, 저 책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게 너무나 잘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어떻게 되겠다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저 책을 어딘가에서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책을 한 권씩 다 써라.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다 읽어보고서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럼 그 사람 찍어주면 되는 거죠. 바로 그 책 제목이 크리플드 아메리카라는 책인데, 크리플은 불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불구가 된 미국,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냐라는 그 내용의 책인데, 저기에 저 책에 나온 것을 보고서 저 얼굴 먼저 설명할게요. 자기가 왜 이렇게 잔뜩 화가 난 얼굴을 책 앞에다 넣었는지를 저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항상 잘 웃고, 그리고 자기는 즐거운 사람인데 오늘의 미국이 너무나도 즐겁게 웃을 수가 없는 미국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얼굴 찡그린 사진을 책 표지에다 넣는다라고 놓습니다. 거기 보니까 말이죠,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의 군사력을 무지막지하게 강하게 하겠다. 그래서 아예 쓸 일이 없게 만들겠다. 제가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손자병법의 ABC를 아는 사람이구나. 전쟁에서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아예 싸우지도 않은 채를 이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예 싸우지도 않고 이기려면 적이 나를 보고서 저거 너무 세서 아예 상대가 안 돼. 그러면은 안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갖는 거예요. 군사력은 싸워서 이기려고 갖는 게 아니라 아예 적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려고 손자병법에 나온 그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군사력을 너무나도 강하게 만들므로써 아예 쓸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평화를 좋아하는데 평화를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원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클린턴은 232표를 얻었고 트럼프는 306표를 얻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가서 투표를 하는데 이제 저 도표를 여러분들이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미국 선거가 그래서 특이한 겁니다. 전체 얻은 표는 클린턴이 더 많이 얻었습니다. 미국 국민 중에서 전체 표는 클린턴이 더 많이 얻었는데 선거인단을 트럼프가 더 많이 얻어가지고 근데 전체 표가 클린턴이 더 많은데 어떻게 232대 306으로 70몇 표나 차이가 나냐. 이게 미국 정치의 수수께입니다. 수수께끼입니다. 그거를 잘 모르면은 이제 미국 선거인단을 어떻게 뽑느냐. 선거인단은 상원 의원이 100명입니다. 상원의원 숫자 더하기 하원 의원이 435명입니다. 그럼 100 더하기 435면은 535지요. 그런데 워싱턴, 거기는 특별시인데 워싱턴 수도는 그냥 3표를 줍니다. 그래서 435 더하기 100 더하기 3, 그래서 전체 표가 538표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맨 밑에 있는 텍사스로 보겠습니다. 텍사스가 38표로 돼 있는데 텍사스 주민 중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표를 준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거기 선거인단 전체가 트럼프한테 가는 겁니다. 아주 묘하게 돼 있죠. 비율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주든지 그 주에서 이기는 사람한테 표가 다 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볼게요.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지금 50 몇 표예요? 53인가요? 55명. 캘리포니아는 55명의 선거인단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상원의원 2명. 상원의원은 모든 주가 다 2명씩이죠. 그래서 50 곱하기 2에서 100명입니다. 그래서 상원의원 2명 더하기 하원의원 53명. 그래서 55표예요. 하원의원 53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인구가 하원의원은 인구 비례입니다. 그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인데 이게 475명이니까 하원의원은 인구 75만 명당 1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5표. 근데 그 밑에 따로 떨어져 있는 지도가 알래스카 표입니다. 알래스카는 저 위에 있지만은 지도 그릴 때 그냥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밑에다 쓰는데 알래스카는 3표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상원의원 2명, 하원의원 1명. 알래스카 3표, 그리고 캘리포니아 55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알래스카는 하원의원이 1명밖에 안 되냐? 그럼 인구가 75만밖에 안 된다는 소리네. 예, 맞습니다. 인구가 100만도 안 돼요. 그래서 하원이 1표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하원이 53표니까 캘리포니아보다 53배가 많은 거야. 그렇죠? 근데 캘리포니아가 인구가 53배인데 대통령 선거인단은 55대 3이니까 18배입니다. 인구는 53배인데 선거할 때는 18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제대로 되먹지 못한 제도가 어디 있니? 인구대로 해야지. 그러면 알래스카는 독립합니다. 나 안 해. 나 미국 안 할 거야.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 전체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50주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맨 처음에 13주가 나라를 만들 때 이제 인구가 많은 주는 그랬습니다. 국회의원을 인구 비례로 합시다. 그랬더니 조그만 주는 그러면 나는 미국 안 하겠어요. 조그만 주는 들어가서 꼬마 노릇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하는 거로 그러면 국회를 2개 만듭시다. 상원은 조그만 주나 큰 주나 다 똑같이 2명. 그리고 하원은 인구 비례. 그래서 타입이 돼서 만든 것이 미국이라는 연방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55표, 텍사스가 38표다. 그러면은 인구 비례로 캘리포니아는 53, 그리고 텍사스는 36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래서 조그만 주를 다 가져가는 대통령이 이기는 겁니다. 조그만 주를 다 가져가게 되면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빨간색이 미국 공화당이고
파란색이 민주당인데 이 빨간색의 동네가 사람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농촌이에요, 대부분. 트럼프가 농촌을 다 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표차로 봤을 때 전체는 힐러리가 몇백만 표 더 얻었는데 저런 그 대통령 선거인단을 하니까 트럼프가 이긴 거고, 그래서 야 49%고 하나는 41%인데 왜 밑에 있는 사람이 이기지가 이제 설명이 되죠. 바로 이런 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참 아주 특이한 제도인데 이것이 또 미국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 국가고 이제 각 주가 거의 뭐 독립이나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할 때 선거하는 날 밤 이제 12시 지나고 새벽 한 3시 무렵에 이제 270표가 넘습니다. 538 나누기 2 그러면은 이제 269표가 딱 반이죠. 둘이 269표면은 이제 그거는 비기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게 하원에서 뭐 결정을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 선거가 이제 표를 여는데 미국은 나라가 크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4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캘리포니아에 예를 들어서 낮 12시면은 뉴욕은 오후 3시, 뭐 오후 4시 이렇게 돼요. 그 시간대가 4개입니다. 그리고 하와이는 더 멀고, 그래서 투표가 이제 마감되는 시간이 뭐 저녁 6시니까 그래서 시간이 막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주는 표가 다 계산되면 그때부터 막 숫자를 씁니다. 그런데 선거하는 날 밤 12시 넘은 다음에 이제 미국 맨 저쪽으로 뉴욕 있는 쪽으로 새벽 3시에 펜실베니아 득표를 해봤는데 펜실베니아 표가 20표가 트럼프한테 넘어가고, 그래서 270이 넘어서 다른 거 안 따져도 이제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 데리고 나와서 이제 대통령 당선됐다라고 발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금년도 선거하면은 11월 3일, 뭐 11월 3일 날 하니까 4일 새벽 되면은 270표가 넘었으니까 다른데 뭐 270, 그러니까 538이기 때문에 나누기 2 하면은 269. 더 거기서 한 표만 더 가지면 되니까 270표 이상 된 사람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대통령은 윌슨 대통령입니다. 윌슨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 다닐 때 총장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또 정치학자예요. 그런데 저분은 이제 그 1차 대전을 한 대통령인데 대통령 8년 사이에 얼마나 늙었는지 한번 보세요. 저 사진 보면은 야 저거 뭐 정말 나쁜 직업이구나. 저렇게 8년 사이에 너무 팍상 늙어가지고 그 대통령 어디 하겠냐 하는 그 미국 정치학 책 유명한 책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직업이라는 그 사진이에요. 존슨 대통령은 대통령을 한 5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예 난 이제 안 할 거야 그러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5, 6년 하게 된 이유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바람에 부통령 때 한 번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나올 수 있었는데 아유 나 못해 하고서 한 번 하고 말았는데 얼굴 늙은 거 보세요. 저 5년 사이에 저렇게 얼굴이 늙어가지고 우리 사진 보시면은 아, 저 대통령은 별로 즐거운 직업이 아닌가 보다. 대통령 관두고서 이제 몇 년 안 돼가지고 돌아가시고 뭐 이런 그 이제 미국 대통령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74세고 바이든은 77세인데 하여간 뭐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근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선거 레이건 대통령이 두 번째 당선될 때 제가 아까 다 49개 주를 이겼다고 그랬죠. 49개 주를 이기고 미네소타 그 파란색이 미네소타 주인데 그때 민주당 후보가 미네소타 출신입니다. 그 미국도 지역주의가 있어요. 자기 주 출신을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0표 그리고 워싱턴 DC 3표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후보는 13표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은 525표 그래갖고 다 해서 538표 딱 나오죠. 이런 식으로
압도적인 승리가 있었습니다. 525대 13, 1984년의 표현인데 최근에 그 미국 사람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400표 이상 가져갈 거다라고 계산하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 그 레이건 대통령한테 떨어진 월터 먼데일이라는 그 후보예요. 그리고 월터 먼데일하고 같이 나왔던 제랄딘 페로라라는 그 여자, 저 사람이 됐으면은 사상 최초의 여자 후보고 여자 부통령이 되는데 그때 성공하지 못했고 뭐 아주 대패 중에서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그 후보였습니다. 저 두 분들은. 그리고 이제 여자 부통령 후보가 요번에 카멜라 해리스가 세 번째고 그 가운데에 나온 사람이 지난번 그 오바마 대통령 처음에 당선될 때 오바마하고 붙었던 그 맥케인이라는 미국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그 해군 조종사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월남전에서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그 월명에 있는 감옥소에 몇 년 동안 있다가 풀려나온 그 전쟁 영웅입니다. 그 사람이 공화당 후보가 되고 이제 저 사람은 알래스카 주지사인데 사라 페일린이라는 그 둘이 나왔는데 또 졌어요. 그래갖고 여자가 부통령이 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여자 부통령 후보가 나왔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요거는 이제 그 조선일보에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기자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4년 전 트럼프 승리 예측한 전문가 이번에도 이긴다는 5가지 이유. 그래갖고 제가 그 5가지 이유를 만났더니 그 요약을 했더라고요. 4년 전 미국 대선서 트럼프 승리 예상한 이충근 박사 해놓고 여론조사 뒤지지만 올해는 더 큰 표차로 재선이 될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시진핑 물러날 때까지 계속될 것. 그리고 중국군 세력은 미국에 맞설 실력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 문제하고 미국 선거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더 큰 표 차이로 이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근거를 이제 몇 개 말을 해줬더니 그 기자님이 5개로 잘 요약을 했더라고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성공을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제가 이제 5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첫 번째는 너무 상대방이 약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그 강력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미워하는 사람은 뭐 엄청나게 미워하지만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 탤런트 좋아하듯이 뭐 자기 우상식으로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이든은 좀 약해요. 그 미국 우리가 선거할 때 2가지가 있습니다. 나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서 가서 찍을 경우가 있고 나 저 사람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 하나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서 이 사람 찍으러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이든의 지지표가 대부분 나는 트럼프가 너무 싫어. 그래서 바이든 찍을 거야 합니다. 트럼프를 찍겠다는 사람은 난 트럼프가 너무 좋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비 오면은 나는 그러니까 자기 후보가 없는 사람, 상대방이 싫어서 그런 사람은 비 오면 안 나갑니다. 투표하러. 그래서 그 열정 이런 거 다 따져보는데 트럼프가 67% 정도가 나는 트럼프가 좋아요라고 대답합니다. 트럼프를 좋다는 사람은. 그런데 바이든은 나는 바이든이 좋아요. 그 20 몇 %밖에 안 됩니다. 난 상대방이 싫어서 바이든이라도 찍어야 되겠어요. 그런 것 이제 그래서 너무나 약하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게 아니라 쩔쩔매다가 겨우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어떤 교수 중에 한 사람은 다른 거 안 봐요.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됐느냐 쩔쩔매다가 됐느냐 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28번 선거에서 27번을 맞힌 방법입니다. 그게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압도적인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약하다. 그리고 당내 신뢰도와 지지 기반이 힐러리 때보다 훨씬 못한 데다가 고령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고령은 부담이 아닌데 뭐 나이가 많다고 몸이 약하고 나이가 젊다고 몸이 건강한 건 아니죠. 몸이 너무 약해요. 나이가 많다가 아니라 몸이 너무 약하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재임기가 좀 만 80세가 넘는데 80세가 넘으면 몸이 튼튼해도 그 경무를 버티기 힘듭니다. 미국 대통령은 새벽 3시에 아무 때나 일어나서 넥타이 메고 뛰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회의하러. 예.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10월 달 사이에 3번 대통령 디베이트를 합니다. 서로 토론해야 하는 거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 거 하는데 바이든이 트럼프를 당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은 말을 너무나도 잘하고 한 사람은 말을 너무 못해요.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이 강한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센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보면 누가 당선되느냐는 별의별 연구가 다 많은데 재미있는 거가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 이름이 긴 사람이 항상 되더라. 이제 예를 들어 리차드 밀하우스 닉슨. 그러니까 밀하우스는 MILLHOUS 그러니까 스펠링이 많죠. 그 가운데 이름이 긴 사람이 항상 되더라. 근데 그거는 보니까 항상 가운데 이름 긴 사람이 됐는데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랬다라는 경험적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키 큰 사람이 항상 되더라 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큰 사람이 더 강해 보이죠. 예, 트럼프는 190cm고 바이든은 183cm입니다. 그래서 같이 쓰면은 7cm면은 확 차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체격이 크고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다 따졌을 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현직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4년 하고 나올 때 이제 앞으로 4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는 둘 다 대통령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트럼프는 대통령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미국 역사 2차 대전 이후에 1945년부터 지금까지 80년 동안 80여 년 동안 현직 대통령이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사실은 4년하고 떨어진 사람이 2번 있는데 그게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하고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경우가 다른 거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인데 그 앞에 대통령이 레이건입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4년 그리고 부시가 4년. 그래서 공화당이 백악관을 12년 동안 차지하고 있다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한 번 하고서 떨어진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 카터 하나입니다. 그럼 저 앞에까지 올라가 보면 미국 생긴 다음에 그렇게 치면 2사람이 더 있는데 그 2사람도 또 예외인 경우가 한 사람이 현직에서 떨어졌습니다. 4년 후에 탈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고받은 거가 되죠. 그래서 그것도 좀 특별한 케이스고 한 번 하고서 떨어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즉 현직의 프리미엄. 현직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수단이 더 많죠. 정말 급하면은 어디 폭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미국 선거할 때 보면 재밌는 거가 누구를 가서 전쟁을 하러 가고 꼬마 하나를 아주 점령하고 그런 대통령이 쭉 올라갑니다. 인기가. 그래서 현직 대통령은 정만 안 될 때 전쟁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또 국민들은 그러면 또 박수 쳐줘요. 뭐 다 세상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기자가 잘 요약을 했더라고요. 4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은 트럼프가 자기를 결코 찍지 않은 사람 표를 다 가져온 겁니다. 미국에서 보면 말이죠. 공화당은 기업가의 정당,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노동자의 정당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애매모호해지면서 뭐로 기준이 되냐면은 민주당 사람들은 글로벌리스트입니다. 야, 우리가 그 전 세계가 함께 무역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러는 게 좋지. 그래서 글로벌리스트다 보니까 공장을 중국에다 만들어 놓고 물건값이 싼 게 좋아요. 민주당 높은 사람들은 그게 다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데 아니 자동차를 한국제사 쓰고 일제사 쓰고 그리고 또 뭐 그냥 싼 물건은 다 중국제사 쓰고 그러니까 미국 공장들이 줄줄이 다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직업을 다 잃은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 내가 중국 공장을 다 가지고 오겠어.
중국이 우리 일자리 320만 개 뺏어간 것을 찾아올 거요. 공장도 다 데리고 올 거요. 그랬더니만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다 트럼프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당연히 힐러리한테 갔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트럼프를 찍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야,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바로 저기 트럼프랑 악수하고 있는 사람들, 공장에서 퇴근하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그 백인들 풍채가 있고 그러면 점잖고 잘생겼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 평균 학벌이 저런 사람들이 한 30%만이 대학을 졸업하고 70%는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민주당 대통령이 있을 때 자기네 공장들이 다 중국으로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를 보고서 저 사람이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말이죠. 이 지도 잠깐 나올 거예요. 저기 그 하얗게 돼 있는 데가 미국의 호수입니다. 미국 이제 중간 맨 동쪽에서부터 조금 오면은 호수 있는데 보면은 거기 위스콘신주, 미시간주, 인디애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그 동네를 이렇게 쭉 거서 스틸 벨트라고 그럽니다. 강철 벨트. 거기가 미국의 공업지대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울산입니다. 거기가. 미시간의 자동차 공장, 위스콘신에 뭐 무슨 거기 탱크 공장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오하이오에 뭐 광산, 펜실베니아 철강 공장 해가지고 저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는 전통적으로 90% 이상 민주당을 찍는 동네인데 그 동네가 전부 요번에 그 1988년 이후에 전부 처음으로 다 공화당으로 넘어왔다. 그러니까 저 주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10등, 10등 안에 들어가는 큰 주들입니다. 인구 비례로. 그 표를 전부 힐러리한테 갈 거가 트럼프한테 오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되는 거죠. 펜실베니아가 민주당 안 찍고 공화당으로 넘어갈 확률은 정말 10%밖에 안 되는데 펜실베니아 딱 표열어 보니까 그 20표가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로 가더라. 그래서 저 20표가 딱 개표가 되고 나니까 270이 넘더라. 그게 11월 4일 새벽 3시 무렵이더라. 그래서 트럼프가 나와서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그 죽어도 민주당 찍는 저 주들이 몇 개가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도 뭐 민주당도 저희 가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저 주를 뺏기면은 도무지 민주당이 이기질 못하니까 그 위스콘신이라는 주는 힐러리 클린턴이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선거하는 동안에. 왜? 그건 내 표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죠. 저기 안 가도 돼. 저기 무조건 내 표니까.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은 한 번도 안 가줍니다. 이번에는 이제 부지런히 가야 되는데 바이든이 선거운동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스크는 열심히 끼고 다니는데 뭐 이렇게 두려운 것이 많은지 안 합니다. 바로 그 위스콘신,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거기를 요번에 다 이기는 사람이 또 이기는데 거기 미네소타라는 주가 있죠. 미국에서 거의 한 번도 공화당을 찍지 않은 주가 미네소타 주입니다. 미네소타 주는 1972년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72년이면 지금 한 40, 거의 50년째 민주당 주예요. 그런데 미네소타 주에 있는 조그만 도시의 시장 6명이 요번에 공화당 지지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그래서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그 유리한 쪽으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막 데모하고 난리예요. 데모하고 난리인데 이제 흑인들이 경찰한테 총 맞아 죽으면은 그러면 저 때마다 난리가 나는데 그 미국에서 말이죠. 제일 많이 죽는, 그러니까 살인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살인은 인종 간에 거의 안 일어납니다. 백인이 백인 죽이고 흑인이 흑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이 백인을 죽이는 확률이 84%입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죽었는데 그중에 84%는 백인한테 죽는 겁니다. 흑인이 죽었는데 흑인의 93%는 흑인한테 죽는 겁니다. 근데 백인은 인구가 흑인보다 그래도 한 7, 8배 되죠. 그러니까 범죄자가 흑인이 많기 때문에 경찰총 맞을 확률도 더 높은 것이지, 백인 경찰이 일부러 흑인을 죽이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문제가 지금 났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폭동이 더 커지면은 트럼프가 불리할 거다 생각하고 폭동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뭡니까? 법과 질서가 확립이 돼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정말 법과 질서가 중요해 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표는 이제 여론조사할 때 나오지도 않는 표들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트럼프 지지율 52% 이거는 잘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그런데 52%가 그 정도면 잘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9월 4일 현재 그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바마하고 부시가 지금 트럼프는 52%라고 제가 얘기했죠. 바로 그 무렵에 오바마하고 부시는 51%다. 그러니까 오바마 부시보다 트럼프가 더 높아요. 근데 오바마하고 부시는 둘 다 재선에 다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보면은 성공을 또 할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통령 뭐 이렇게 나와서 그거 하는 건데 제가 저분이 좀 약한 후보다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그 텔리프롬프터라는 거가 뭐냐면은 연설할 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않으면 연설을 못 한답니다.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고 말도 틀리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한 조 바이든입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에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상원에 나온 조 바이든입니다 그랬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말이 버벅거리다가 내가 조 바이든의 남편입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조 바이든이지 저기 자기 부인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나는 조 바이든의 남편입니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지금 치매 걸린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잔디밭에 서서 얘기를 하다가 무슨 뭐 벌인지 팔인지 붕붕거리니까 이걸 탁 쳤는데 보청기가 빠져나왔습니다. 보청기가 빠져나오니까 안 들렸는데 안 들렸다가 문제가 아니라 보청기 끼세요? 대통령 하시려면 그거 안 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물리적으로 건강적으로 그 말하다 자꾸 단어를 까먹으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you know the thing 또 그거 있잖아 그거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의 55%가 저 사람 치매기가 있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럼 국민의 55%가 치매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서 찍겠나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잘 고려해 보십시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6월 달에 한 거예요. 6월 19일 날 한 건데 여론조사의 55%가 조 바이든 is in the early stages of dementia. 그러니까 치매의 초기 단계에 있는 거 아니라라고 의문하고 있다라는 뭐 이런 거 불리합니다. 제가 그랬죠. 트럼프는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트럼프 생일이 6월 14일이에요.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부 저건 누가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지네들끼리 모임해가지고 보트를 뭐 몇천 척씩 끌고 나옵니다. 미국 호수 있는 데는 전부 저래요. 다 그냥 트럼프라고 써갖고 나오고 그러니까 저 사람 자기 좋다 이런 뜻이죠. 좋다라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건 6월 14일 날 있던 일이고 저거는 또 보트 안 탄 사람은 또 자동차를 타고 나오는데 요 며칠 전에는 2만 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2만 대면은 상상이 갑니까? 고속도로에 가서 한 줄로 섰는데 몇 킬로예요 그게. 그러고서 지금 흑인들이 트럼프를 갑자기 막 좋아하는데 지난번 선거에서 흑인의 8%가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요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그냥 듣다가 그냥 받아 쓴 건데 19 내지 24%가 트럼프 찍겠다고 얘기한대요. 전번에는 8%가 찍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냥 간단하지 않은 그런 숫자가 된다고 봅니다. 이거 보면은 재밌어요. 여러분이 혹시 팝송 좋아하는 사람 YMCA라는 노래 아는 사람 있을 겁니다. YMCA를 MAGA로 바꾼 거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게 트럼프 대통령 구호죠. 그래가지고 저기에 맞춰서 저 춤추는데
흑인들 데모하는데 저놈들이 가가지고 춤을 춥니다. 그 흑인들이 같이 따라줘요. 데모하다가 데모가 그냥 트럼프 지지하는 그 유튜브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은 그 마가송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마가송. 그리고 뭐 그 YMCA 마가송 그러면은 그 노래가 나오고 비디오 동상이 나오는데 뭐 춤추고들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런 경우를 옛날에 별로 못 봤는데 이번에 그 트럼프가 인기가 좋구나 하고서 저것도 뭐 미국 전국에서 그래요. 그 저 노래를 가사를 그 가수입니다. 가수 그 친구가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그 뭐 그냥 즐겁게 노는 겁니다. 뭐 정치적인 거라기보다도 근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데모를 곳곳에서 하고 있다. 뉴트 깅리치라고 미국의 하원 의장 출신인데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인데 뉴트 깅리치가 트럼프 will be dramatically bigger than expected.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승리를 이룩할 것 같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뭐 물론 이것은 이제 다 끝나고 봐야지 우리가 정확한 걸 알 수 있죠. 예. 누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한테 더 좋을까? 예, 답은 말이죠. 사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외교 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다가 답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국가 안보에는 여당과 야당이 어디 있냐. 다 미국이 중요하고 미국이 나라를 지켜야지. 그래서 국가 안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 보면은 민주당 공화당이 비슷해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시 대통령이 9.11 날 대통령이었는데 그 9.11 나자마자 그냥 전쟁하러 가죠. 9.11 날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까? 9.11 날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으면 전쟁이 안 났을까? 우리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은 비슷한데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당의 차이가 아니라 그 개성의 차이입니다. 성격의 차이예요. 트럼프는 미국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글로벌리스트. 아예 세계가 같이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크는 것은 미국한테도 좋습니다. 중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싼 물건 사서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는데 국가주의자는 중국 때문에 싼 물건 사서 쓰는 건 좋을 줄 모르지만 우리 공장이 다 문 닫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공장이 다 문 닫는 건 무슨 소리요? 우리 노동자들이 다 직장 잃고 그러는 것도 따져야지. 예. 그래서 그리고 사상적으로 트럼프 펜스는 기독교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자유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해야지 국가가 잘 큰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바이든 해리스는 좌파입니다. 좌파고 반자본주의적이에요. 근데 반자본주의면서도 돈은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 아들이 중국 갈 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부통령일 때 데리고 갔더니 중국이 그 부통령 아들한테 돈을 뭐 그냥 10억 달러씩 투자해가지고 친중국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 때문에 자기 아들이 회장님도 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중국을 세게 하기 나쁘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은 나도 중국한테 대해서 세게 할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그럴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기독교적입니다. 펜스는 뭐 대단히 기독교적이고 그런데 바이든 해리스는 반기독교라고까지 말하기는 힘들지 몰라도 그렇게 친기독교적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이 워낙 기독교 신자가 많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으로는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펜스보다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미국 인구 중에서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3억 2천만 중에 2억 4,431만 3천 명. 그래서 미국 인구의 73.7%가 자기 스스로 기독교도입니다. 유대교가 560만 명. 그래서 그 둘을 합치면은 미국 인구의 75.4%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을 무시하고서 저 사람들을 화내고서는 누구도 미국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숫자가 또 있어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미국에서 2월 달부터 창궐했습니다. 그리고 저 조사는 한 5월 달쯤 조사한 거예요. 한 석 달 동안 미국 사람들 갇혀 살았죠. 그때 미국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원래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나는 기도 같은 건 한 적이 없죠. 라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교회도 가게 됐고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500만입니다. 3,500만이면 미국 인구의 10%죠. 그러니까 기왕의 75%에다가 10%가 더 가서 붙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더 기독교적인 후보가 이제 당선될 확률이 더 저 숫자만 보면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바마 바이든은 중국하고 잘 지내는 게 좋다. 그리고 코로나 이제 잘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미국 국민들이 전부 중국 안 되겠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금년의 코로나 사태입니다. 이게 뭐야? 중국하고 잘 지내다 보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미국은 1월 30일 날 중국을 문 닫았습니다. 못 오게. 중국 사람 들어오지 마. 그랬을 때 조 바이든이 트럼프 씨,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고 외국인 혐오주의자네. 왜 중국 사람 못 오게 해?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야 지금 병균을 가지고 오는데 못 오게 해야지.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도 네가 막았잖아. 네가 나보고서 뭐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그랬잖아. 오히려. 그런데 약간 트럼프는 국가주의자, 저 사람은 세계주의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바이든마저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말랑말랑하게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본질적으로 누가 더 기독교 친화적이고 누가 더 중국에 대해서 정말 강경하게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누가 더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그 북한을 해방시킬 수 있고 중국을 해방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누가 더 높을까? 그거는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분석 복잡하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압도적으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되면은 아마도 다음번 4년 이내에 북한하고 중국이라는 공산 체제는 이제 무너집니다. 그 이전에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거의 100% 안에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리한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말이죠. 북한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인내 정책이에요. 시간을 끌면서 인내를 하면은 트럼프는 뭡니까? 인내 못하겠다죠. 그냥 막 다그쳐가지고 지금 북한이 거의 끝나갑니다. 헐떡헐떡하고 내일 모레 쓰러질 것 같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러면은 항복하고 나오겠죠. 항복하고 나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싸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니? 칼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거 들고 있어. 너 이거 찔리고 싶냐? 항복해. 바로. 노골적으로 말하지만 그 말이 상당히 맞는 말이죠. 저 5명 후보들은 공화당 민주당인데 전부 중국을 키워준 사람들이라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5명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저긴 공화당 민주당이 막 섞여 있죠. 근데 트럼프는 중국을 제압하고 중국을 민주화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위험한 대만을 안전하게 만들어준 사람도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홍콩 민주화해야지 그거를 가장 세게 밀어붙이는 사람도 트럼프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뭐 중국을 좀 잘 다루는 그런 후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한 말이에요. 중국은 대대적인 허위 정보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가짜 선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슬리피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돼야지 좋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야 저들은 미국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계속 등쳐먹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말도 세게 하죠. 자기가 대통령이 돼갖고 중국이 쩔쩔매는데 바이든이 되면 지난 몇십 년 전은 또 등쳐먹을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저 사람은 바이든이 되면은 아마 국가안보 보좌관쯤 될 사람 같아요. 또는 뭐 외무장관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대해 말은 거칠게 했지만 아무런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대통령직에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이유다. 서로 다른 소리 하는데 답은 시진핑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시진핑 씨 누가 되면 좋겠어요?
그 질문하면 그거 몰라서 묻소 그럴 거예요. 그 뭐 확실하죠. 근데 바이든이 부통령 할 때 펜실베니아 대학 졸업식 가서 이제 졸업식 축사를 하다가 말을 하는데 중국에는 숨 쉴 자유도 없는 곳입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중국 학생들이 막 항의하고 숨 쉴 자유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말은 했는데 지금 저 사람이 그 한 연설문에 숨 쉴 자유도 없다는 뺐습니다. 근데 저 사람도 본질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한테 뭐 이렇게 그 말랑말랑하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트럼프처럼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닐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이죠. 그럴 겁니다. 예, 힐러리 클린턴이 그 옛날에 외무장관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 정치의 미래는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가 아니고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 한복판에 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힐러리 클린턴도 그래서 미국은 크게 보면은 외교 정책에는 대차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스타일의 차이인데 스타일로 봤을 때 일을 더 빨리 하고 더 우리가 보기에 시원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고 트럼프일 거다라고 지금 요 몇 년의 경험을 보면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건 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조금 패스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가 며칠 전에도 또 그랬죠. 나 김정은하고 사이 좋아요. 그랬더니 또 바이든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 나는 독재자하고는 좋게 지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트럼프가 나 저 사람하고 친해라고 얘기한 두 사람이 김정은하고 시진핑이죠. 김정은하고 시진핑한테 너 친하냐 물어보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실제를 알아야 되죠. 예. 줄리안이라는 트럼프의 그 법률 고문관입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정은이가 미북 정상회담 열자고 무릎 꿇고 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무릎 꿇고 빌었다라고 hand and knees 손과 무릎을 꿇고 빌었다라고까지 얘기를 직접 하고 있어요. 이건 맞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북한 신문에 미국은 깡패처럼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무장관입니다. 깡패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가서 말랑말랑하게 아유 핵 좀 없애라 그러는 거 보고 너 핵 안 없앨래? 우리는 어떤 쪽을 원합니까? 핵 안 없애려고 윽박 지르는 미국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깡패처럼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예요. 북한하고 사인을 싱가포르에서 했는데 저거 잘 읽어보면 말이죠. 제가 여기서도 몇 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북한 너 오늘부터 반미하지 마. 너 나라 바꿔.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너 핵 없애. 핵 없애라는 거는 미국 보고 핵 없애라는 말은 없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핵을 없앨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평화체제를 만들 것이다. 북한은 핵을 없앨 것이다로 돼 있습니다. 그거 잘 읽어보면은. 이런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싱가포르 약속을 너 왜 안 지키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트럼프가 대만 대통령하고 이제 전화 통화도 10분씩 해줘갖고 대만을 지금 살려주고 있습니다. 저 책이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인데 트럼프의 그 백악관 대변인 그 사라 샌더스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아버지가 헛거비라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면서 주지사면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트럼프랑 경선에서 이제 떨어져 가지고 나는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러고 물러났던 사람의 딸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회고록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트럼프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입에다 집어넣으면 입이 싸해지는 설탕이 있어요. 그 뭐 틱톡인가? 이게 턱턱 요만한 동글동글한 거. 그거를 이제 주면서 하나 먹으라고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못 먹더래요. 얼굴이 허해지면서. 그러니까 아마도 독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못 먹는 것 같았다라고 지금 그 대변인이 쓴 겁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몇 개 먹으니까 그때 먹더래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 저 사람들이 핵을 내려놓을 줄 알고 가는 거야.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랬답니다. 그냥 쪼크지 뭐 이거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겠어.
그렇지만 가서 한번 윽박질러 보고 그러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최근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대만 미국이 이제 살려주고 있죠.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의 사람들이 바로 저 밑에 있는 분이 그 지금 말한 샌더스 그 대변인의 친아버지입니다. 허커비 주지사 그랬어요. 대만은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미국의 진정한 친구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며 독재 국가다. 우리는 친구를 친구라고 하지 못하고 적을 친구처럼 여기며 지내왔다. 그것은 잘못이었다. 이런 사람하고 트럼프하고 똑같은 겁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그냥 다 볼 수 있죠. 대만은 중국이 군사력으로 점령하겠다고 매일 그랬는데 그럴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미국이 그 앞에다 군함 갖다 놓고 지금 지켜주는 겁니다. 트럼프 아니면은 그 일을 그렇게 씩씩하게 누구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홍콩 중국한테 너 홍콩을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학대하면은 홍콩을 중국으로 만들어 버리겠어. 무슨 얘기냐면은 홍콩한테는 미국이 특별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네가 독재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를 벌 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배 미국의 해안경비정인데 우리나라 서해바다를 중국이 앞바다라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지키는 것 같아요. 미국 배가 와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한테도 미국 해안경비정이 서해바다를 왔다. 그리고 뭐 해안경비정뿐만 아니라 저 무시무시한 군함들 저것도 최근에 서해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저거는 중국이나 북한이 보지도 못하는 배입니다. 스텔스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와서 저기 그 서해바다에 하늘색으로 돼 있는 데가 저 군함이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적이 왔는지 모르게. 그러니까 참 대단한 군함이죠. 그런 것들도 지금 여기 와서 옆 나라들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쪽 보시고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큰 독재 국가죠. 14억 명이 독재에 시달리고 있고 14억 명이 교회도 못 가고 있고 성경책도 못 읽고 있고 그거 좀 풀어주는 듯 하다가 2018년부터 교회를 막 불지르고 그럽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벌 받을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인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독립을 선언한 다음에 영국하고 전쟁을 7년을 하고 그러고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1776년에 독립선언을 했는데 독립선언한 다음에 전쟁을 한 거예요. 대통령도 없고. 그 전쟁을 7년 동안 해가지고 미국이 이겨서 1783년에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데 그 대통령을 미국 다른 그 정치가들이 당신이 이 나라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당신이 대통령을 하시오라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데 그 독립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정말 어느 추운 겨울날 그 벨리 포지라는 그 워싱턴에서 몇 시간 가면 되는 기지에 꿇어 앉아가지고 말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성경책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니? 저 사람이 미국 초대 대통령이고 저 정신을 이어받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바이든하고 트럼프 중에서는 누가 봐더라도 그것은 트럼프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최근에는 말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했습니다. 오바마 때는 야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야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잖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부르는데 해피 할러데이스라고 불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제가 그 요새 주석 성경 하나를 아주 열심히 읽고 있는데 거기에 그 말이 나와요. 그 주석자들이 저 멍청한 것들은 홀리데이스의 어원도 모르는 녀석들이었다. 홀리데이스가 HOLY 데이스 신성한 날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홀리데이스하고 크리스마스가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뭐야?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 그랬는데 그 할러데이의 원형이 홀리데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그래도 우리 보통 사람한테는 크리스마스를 찾아와야죠.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나와서 그랬습니다. 할러데이가 뭡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크리스마스를 다시 찾아다 주겠습니다 하고서 찾아다 줬죠. 예. 기도하는 대통령, 예. 전쟁할 때도 기도입니다. 성경 용어가 많아요. 화양과 분노, 북한 너 까불면 화양과 분노를 맛보게 될 것이야.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적인 언어죠. 그리고 저프리 로버트 목사라는 그 텍사스의 목사님인데 저분 말에는 트럼프가 꼼짝도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을 잘 믿는 트럼프라는 그런 책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취임할 때도 자기 성경책에다가 자기 어머니가 9살 때 사준 성경책, 그러니까 61년 묵은 성경책, 그 밑에다가는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은 국보가 돼가지고 빌려는 주는데 꺼내질 못하게 합니다. 조그만 상자에 넣어서. 그래서 그 상자 위에다가 자기 성경책을 올려놓고 취임식을 했던 저런 대통령이죠. 저 부통령은 뭐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뭐 대단한 부통령인데, 저는 앞으로 4년 후에 저분이 공화당 후보로 또 나와서 대통령이 됐으면 참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와서도 북한에 대해서 그랬죠. 북한은 천당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천당을 만든다고 했지만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북한은 지옥이요. 누구도 가면 안 되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죄를 너무 많이 졌어. 그렇지만은 마음을 잡으면은 내가 좋은 앞날을 열어줄 수 있죠. 좀 엄청나게 기독교적입니다. 접근 방법이. 이제 시간이 거의 됐는데, 제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7월 3일 날 독립기념 전날이에요. 미국, 여러분 혹시 나중에 미국 여행하면 저기 한번 가보세요. 그 사우스 다코타주에 산 꼭대기에다가 동상을 만들어 놨는데 대통령 얼굴 4명을 새겨놓은 겁니다. 큰 바위 얼굴이에요. 정말 뭐 워싱턴, 제퍼슨, 루즈벨트, 링컨 해가지고 가서 보면 아주 장엄합니다, 모습이. 그런데 거기 가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에 제가 참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는 꼿꼿하게 자랑스럽게 서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나라입니다. 말이 얼마나 참, 저 사람 엄청나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안 돼. 하나님 말은 반드시 하나님 밑에는 꿇어야 돼. 코로나 바이러스 회의를 매일 하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회의의 그 팀장이 펜스 부통령입니다. 항상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게 어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바로 그렇게 그 역경을 이겨나가고 있는 그런 정부가 지금 현재의 미국 정부인데, 이제 선거를 놔두고 있고 여러모로 저는 뭐 그 승리의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그 더 좋은, 그리고 북한에게 더 좋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좋은이 아닙니다. 시진핑한테 좋은이 아니에요. 북한의 수많은 정말 헐벗고 굶주린, 그리고 교회 다니고 싶어하는, 기도 올리고 싶어하는 성도들, 그리고 중국의 불쌍한 일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유를 갖다 주고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가져다 주고 그럴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멀리 있고, 우리가 트럼프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다 하늘 통해서 이렇게 텔레파시로 다 갈 거예요.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구나. 내가 대통령이 또 돼서 세계 수많은 제일 큰 무신론 국가하고 제일 최악의 무신론 국가, 그 나라를 제대로 된 국가로 바꿔놓을 거야 라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그 미국 대통령 중에서 말이죠, 이스라엘을 제일 사랑한 대통령이 보니까 트럼프로 증명이 된 거예요. 트럼프가 말이죠, 지난 72년 동안 이스라엘이 생기고 72년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나라라고 인정한 중동 국가가 딱 2나라입니다. 이집트하고 요르단이에요. 이집트는 전쟁에 졌는데 큰 땅을 그냥 시나이 반도를 그냥 이스라엘이 다 점령했던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국교를 수립한 거예요. 79년 그리고 93년에 요르단. 그런데 지난달에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나라로 승인하고 국교를, 그러니까 UAE라는, 여러분 두바이라는 도시 얘기 들었죠? 정말 그 호합한 도시입니다. 사막. 그 UAE하고 바레인이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했는데 그 수교를 9월 15일 날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상 그 두 나라 외무장관 데려다가 같이 앉아서 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대폭 안전하게 된 겁니다. 카타르가 곧 할 거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할 거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원칙을 지켰다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이스라엘 편이야. 나는 죽어도 어떤 경우라도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해.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들도 이걸 더 이상 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이란하고 잘 지내는 거 그건 반대야. 이란은 잘 지낼 수가 원천적으로 없는 나라야. 그런데 바이든은 이란하고 잘 지내겠다고 그러고 오바마 바이든 있을 때 이란하고 협상을 맺었죠. 그런 것들을 중동에는 조그만 나라들이 또 싫어한 겁니다. 다음번에 바이든이 되면은 이란하고 또 잘 지내면 우리는 더 힘들어져. 차라리 이스라엘하고 친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거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업적이 이제 빛나는 업적이 지금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트럼프의 그 작전이 다 먹혀 들어가고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하고 중국을 해방시키고 북한을 해방시키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고 그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52일 동안 열심히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또 다 뭐 코로나 풀리고 그래가지고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들어주시죠. 제가 그 조그만 그 요만한 그 이쁜 그 이 막 그림을 사가지고 우리 딸한테 줬는데 걔가 지금 갖다 놓고 갔는데 이렇게 내가 오늘도 봤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세 가지 답이 있어요. 그래 들어줄게. 둘째, 잠깐 기다려봐. 잠깐 기다려봐. 세 번째, 더 좋은 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더 좋은 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세 가지를 해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뭐 우리한테 좋은 그런 세월이 곧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밤늦은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그러라고 힘드실 텐데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